그냥 해봤어. 안녕하세요, 이용문입니다. 오늘은 그 죄책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사실 죄책감은 어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. 하지만 이 죄책감은 그냥 두어버리면 계속 암덩어리처럼 커지는 마음이죠.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좋습니다. 제가 이게 왜 커지면 암덩어리 같은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은 영국에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이 죄책감이 너무 심해지면은 무기력해지고 우울증까지 오게 만든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제가 한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어떤 엄마가 있어요. 근데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의 소풍날 도시락을 깜빡 잊고 안 싸줬어요. 그래서 그 엄마는 나중에 아이를 등교시켜 놓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. 아, 내가 도시락을 안 싸줬구나. 큰일 났다. 아, 내 아이가 굶으면 어떡하지? 이런 식으로 이제 죄책감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. 자신의 그 아들한테.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죄책감이 커지도록 더 버린다면은 이 아이의 엄마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거예요. 내 아이 밥도 하나 못 챙겨주는 엄마가 엄마인가? 이 아이가 커서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면 어떡하지? 이 상처가 계속 남아서 큰 트라우마로 될 텐데 그게 너무 걱정이다. 나는 진짜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. 오늘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 가겠다. 내 아이도 밥을 못 먹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? 집에서 반성이나 하고 있자.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현상을 그 연구 결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디스펑셔널 사이클이라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기능적인 순환이에요.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악순환이에요, 악순환. 문제는 해결이 되지를 않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엄마는 죄책감이 없어지질 않고 오히려 그렇게 무기력하게 점점 되면서 원래 해야 될 것도 못하고 그냥 일상이 망가지는 거예요.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극복을 하기 위해선 그 잘못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.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먼저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그 죄의식을 자신한테 자신이 다 갖지 말고 내 탓 50%와 남 탓 50%를 분배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야지 죄의식에 너무 휩싸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갖고 있는 마음의 여유로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그 이성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책감은 사라지고요. 아까 그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만약에 그 엄마가 그렇게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남 탓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.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. 내가 안 사준 것도 문제고 남편과 아들이 언질이 한마디도 없었던 것도 문제야. 꼭 내 잘못만은 아니야. 그러면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이라도 사줘야겠다.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정말 완벽하게는 해결을 못했지만 100점짜리 엄마는 아니지만 50점짜리의 엄마라도 했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살면서 실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.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그래서 그 실수할 때마다 매번 죄책감을 갖고 죄의식을 너무 많이 가져서 그렇게 그냥 주저앉고 그냥 무기력하게만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.
100점짜리로 해결은 못했지만 50점짜리라도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. 어쨌든 그렇게 김밥이라도 갖다 주면은 그 아이는 굶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들었을 때는 내 탓을 100으로 하지 말고 내 탓 50, 남 탓 50 이렇게 죄의식을 좀 분배를 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